자,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서 진술 조작을 하기 위해서 쌍방울 전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만나서 이런 곳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그런 파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1313호가 이제 김영일 검사실입니다. 당시에 작년 6월달이죠. 6월달에 김영일 검사실이고 그 앞에 창구가 있고. 자, 처음에는 여기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영상 녹화실로 진술 장소를 바꿨는데 이 1313호실의 영상 녹화실, 또 검사의 사적 공간이 있는 요 공간 등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이 공간 등에서 술 파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했다라는 건데, 제일 간단한 것은 CCTV 자료 공개하면 됩니다. 자, 보존 기간이 지나도 포렌식을 하면 다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복도에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들 그리고 이 피고인들의 출정 기록을 다 하나하나 공개를 하면 되는데 명확하게 공개를 지금 않고 있어요, 검찰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억울하다고 자꾸 항변만 하고 언론에 대고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1313호 그 당시에 작년에 진술회유 조작이 있을 당시에 검사가 김영일 검사인데 이 김영일 검사 관련해서 아주 서프라이즈한 소식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현재 보면 민주당 부대변인 맞죠? 전에 이재명 대표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이분은. 자, 당대표 정무부실장까지 하시고 전 보면 경기도지사 비서관 하셨습니다. 경기도지사 할 때도 이재명 대표의 비서관 하셨고 전부터 계속 인연을 갖고 있어요. 자, 김지호 부대변인이 전하는 소식을 보면 이 김영일 검사의 전력을 한번 볼게요. 진술 조작 모의 의혹 당시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던 김영일 검사, 현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가 있습니다. 과거 재소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똑같은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때 당사자는 제2의 조이팔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이었죠. 조이팔로 불렸던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10,000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사기를 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성훈은 1조 원대 사기 사건입니다. 이것도 다단계 사기 같아요. 2016년부터 2년간 69차례나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김영일 검사 사무실로 출정을 갔고 대단하네요. 자, 2년 동안 69차례나 갔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김영일 검사 사무실 출정을 갔고 이곳에서 외부에 있는 지인과 자유롭게 통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뭐 냄새가 납니다. 법무부 또한 이러한 이유로 2022년 1월에 김영일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2018년 6월, 7월 수용자가 외부인인 지인과 6회에 걸쳐서 사적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방치해 직무를 게을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사기 피해자들은 김성훈이 초밥까지 먹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수자가 검사실을 들락거리며 초밥까지 먹었다니 연어 회덮밥에 소주 파티하며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과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라고 이제 썼어요. 자,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도 이제 비슷합니다. 보면 원래 이제 구속은 6개월 이상이 금지되어 있어요.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지만은 때마다 별건 다른 건으로 기소를 합니다. 다른 범죄 행위들을 갖고 와요. 한 번에 가져오지 않고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3년째 지금 구속 연장 중이랍니다. 이것도 편법이죠. 자, 이화영은 1년간 217회 검찰청으로 소환되었고 비슷하죠, 느낌이. 그중에 72회 조사가 진행되었고 145회는 검찰청에서 하루 종일 포성줄에 묶여서 팔다리가 저린 상태로 대기하다가 구치소 독방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그래서 포성줄을 풀고 눕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괴롭히는 거죠, 일종의. 검찰청이 계속 부르는 겁니다. 217회나 불렀다 하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피고인을 아무 저항할 수 없는 피고인을 검사실에서 마음대로 불러다가 막 조사하는 거예요. 원래는 재판정에서 공판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법 비슷한 거예요. 자, 무기 대등의 원칙에 이건 전면적으로 반하는 거죠. 자, 고문이건 고문입니다. 하루 종일 팔다리를 묶어놓고 보성줄로 깜빡이 있으면 묶어놓지는 않잖아요. 하루 종일 풀어놓으니까 고문입니다.
괴롭히는 거죠. 이화영이 조작에 협조하지 않아 19개월 동안의 구속 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회유하는데도 안 넘어갑니다. 구속은 6개월 이상이 금지되어 있지만 때때마다 별건으로 기소해서 벌써 3년째 연장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장 연장입니다. 이재명을 대북 송금 조작으로 엮기 위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아까 그 사건, 아까 요 사건과 너무 판박이도 닮아 있습니다. 너무 닮아 있어요. 이 사건. 김영일 검사가 과거에 했던 그 사건이 있죠. 자, 제2의 조이팔로 불렸던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를 똑같아요. 1조 원대 사기 규모인데 보면 69차례나 불렀잖아요. 대단하죠. 또 이 필이 똑같은 겁니다. 출정 갖고 계속해서 여기도 통화를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편의들을 봐줬던 거죠. 이 검사들의 불법행위 이런 것들은 비단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보니까. 자, 김영일 검사에 이어서 김영일 검사가 이제 딴 대구로 가고 나서 수원지검 2차장 검사 후임으로 임명된 이정석 검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러 차례 증언 오염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고 결과적으로 이 김학의 뇌물 재판 사건에서 증인 사전 면담이라는 부적절한 결과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김학의가 무죄 판결을 받도록 했다라는 그 의혹이 있어요. 증인을 사전에 면담합니다. 이거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잖아요. 말 맞추기 한 거 아닙니까? 말 맞추기 한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조국 전 장관 재판 때도 이정석 검사가 똑같은 행위를 했어요. 이정석 검사는 강미정 조국 혁신당의 부대변인, 저번에 시끄럽죠. 마약 검사, 마약하는 천함을 두었던 이정석 검사입니다. 강미정 그 부대변인의 처남댁이죠. 처남댁이 강미정 씨입니다. 이때도 비슷합니다. 조국 전 장관 때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켰는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특감 반원들이 재판 전에 법원 내 검사실에 들러서 검사와 사전 면담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진술 회유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김학의를 결과적으로 증인 사전 면담 절차를 통해서 무혐의하게 받도록 일조한 사람이 이정석 검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심각하죠. 검사들의 위법 행위가 있다라는 거야.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건이 더 있습니다. 보니까 똑같은 수원지검 2차장 검사입니다. 이정석 검사가 가고 나서 다시 안병수 검사라는 사람이 다시 오는데 이 사람은 수사 무마 및 기밀 유출 의혹의 당사자랍니다. 대단하죠. 자, 수사 중에 알고 있던 기밀을 유출을 해서 다른 사람이 이익을 박수종 변호사가 이익을 받도록 해줬다는 건데요.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 단군일의 최대 사기 대출 사건으로 불리는 KT ENS 사건이 터졌고 검찰에 의해 주범 서정기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서정기는 자신이 불법 대출금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다스텍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매각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사 검사했던 안병수 검사에게 다스텍의 사정을 얘기해주고 수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수사해달라고.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안병수 검사는 수사는 하지 않고 그 사이 검찰 출신 변호사 박수정 변호사가 다스텍을 인수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이 검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박수정 변호사가 다스텍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흘렸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자, 박수정이 다스텍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인수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수사 검사가 기밀을 유출하고 기밀을 통해서 박수정이 큰 이득을 봤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런 그 기밀을 유출하고 여러 하나같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런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하니 진술 조작이 없었다는 검찰의 해명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임용 기준에 조작 수사, 수사 기밀 유출, 경력직 우대 채용이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건데. 그러니까 조작 수사가 없었다라고 보기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냐고요. 저는 김영일 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과거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작년 6월 달입니다. 작년 6월 달에 이런 검찰청 술파티 의혹
진술 조작 혐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볼 수가 그 진술 조작 혐의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봐서는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217회나 검찰청에 소환돼서 계속해서 회유 압박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한 번 딱 붙었어요. 작년에 6월달에 한 번 붙었죠. 아싸 좋아했겠죠. 아싸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재명을 잡았구나라고 좋아했을 건데 후에 이화영 부지사가 다시 진술을 뒤집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 이 집단들을 손을 봐야 됩니다. 수사권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제재를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어떤 피해자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겠어요.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만 구속시키면은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총선도 끝나고 다 자기도 이길 거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이런 뒤에는 편법이 있었던 불법 행위 등이 있었던 거죠. 반드시 저는 이 특검과 국정조사와 특검이 아마 갈 것 같은데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져서 이 검사들 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탄핵을 해야 되고 옷을 벗겨서 아예 그 연금조차도 이제 박탈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요.